아니, 비트코인 3억 간다며? 아,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선물 롱 진입하신 분들 죄다 청산당하고 목요일, 금요일 아주 지옥인 사람들 많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막 달릴 것 같다가도 쉽사리 자리를 주지 않으면서 개미털기, 마지막 흔들기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비트코인이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건지 두 가지 이유와 함께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단기 흐름 전망, 왜 이번 기회에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까지 하락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비트코인 내년에 3억까지 가는데 지금 매수하려면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코인 정보는 빠르고 빡세게 마하.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마하일입니다. 요즘 유튜브 코인 영상 보시면 뭐 대불장 시작이다, 그래서 뭐 3억 간다, 뭐 2억 간다, 예,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코인 비트코인이 엄청 급등한다는 영상이 알고리즘에 많이 뜨면서 매수했더니 아주 요 근래 이틀 동안에 굉장히 큰 폭락의 쓴맛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수직 상승하기 전에 개미털기 구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미국 대선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흔들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세계에서 금융시장의 크기로 봤을 때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고요.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인데요. 세계 기축통화로도 불리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도 파워가 정말 막강합니다. 8월에 블랙 먼데이의 결정적인 이유가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인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동안 일본의 금리 인하 정책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기관 투자자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한 자금들이 올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엔화 강세가 앞으로 된다면 해외 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일본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공포가 확산되면서 8월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폭락 사태가 나타났었습니다. 그게 8월 5일 블랙 먼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비트코인 역시 7% 넘게 하락하면서 저점을 경신했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그날 무려 10%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발언을 수습하면서 하루 만에 공포를 좀 완화시켰는데요. 이번에 목요일 10월 30일이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2개월 연속 동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에서 다음에는 충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글로벌 증시와 비트코인에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낙폭이 좀 확대되는 이러한 3일 동안의 흐름이었습니다. 우에다 가주오 총재가 이전에 연설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일본 2% 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실현 목표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의 정도가 높아지면 인상하겠다라는 취지의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매달 다음 달 30일에서 31일 날 일본은행 차기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소식들이 접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73,000달러, 하나로 약 1억 원이죠. 1억 원 넘게 올랐다가요. 목요일 일본은 총재 발언 이후에 3% 넘게 급락세를 보였고, 점차 확대가 되면서 지금 68,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지난 방송 때만 해도 이게 68%, 65% 가까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30%대였었는데요. 지금 최근 이틀 사이에 트럼프는 지지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해리스는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면요, 지금 중요한 경합주죠. 경합주에서 위스콘신, 그 다음에 미시간, 여기에서 확연하게 지금 갭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시간 같은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오차 범위가 벗어났다, 시장에서 판단이 되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리스가 75%로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에 트럼프는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50%로 좀 앞서 나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매물이 더욱 많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비트코인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서 자금 유입을 극대화하는 요인이 됐었는데, 해리스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경합주 일부 지역에서는 또 우위가 됐고 오히려 오차 범위가 벗어났다는 이러한 판단이 서면서 미국의 대선의 불확실성이 비트코인에 대한 매물로 추려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티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올 초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고점, 이 고점을 넘지 못할 것이다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해리스 후보자가 당선이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충분히 내년 그 후년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당장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던 기대감은 당연히 실망 매물로 곤두박질 쳐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이렇게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미국 대선의 당선 가능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거대 자금, 헤지펀드사들, 투자 운용 회사들, ETF 펀드들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지금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코인과 관련된 또 악재 소식들이 여러 나라에서도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빗썸의 압수수색 소식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예상 매출치보다 크게 하회하면서 오히려 코인베이스의 주식은 급락을 보였었고요. 15% 넘게 빠졌었고, 비트코인 세계 최대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 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리스크 매우 높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좀 지지 발언을 하면서 이탈리아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브라질 중앙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주고받는데 송금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글로벌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연달아서 악재들이 출현하지 않았냐, 매물들이 지금 함께 나오는 모습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악재는 한꺼번에 나오고요. 호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상승장에서는 호재만 계속 나오죠. 이렇게 좀 한번 개미털기 지금 구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미털기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좀 예상보다 거세게 좀 나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현재 비트코인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점이 점차 낮아졌었고요. 그렇죠? 저점도 낮아졌었죠. 그러다가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에 오히려 고점과 저점이 점차 높아지면서 추세 전환, 상승세를 전환한 모습이었고요. 현재로서는 일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번 기회에 매수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2억 간다, 3억 간다, 이런 소식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중장기 관점에서는 100억 넘게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이 판매가 되면서요, 보시는 것과 같이 1경원이 넘는 자금을 운영하는 블랙락, 여기서 만든 IBIT, iShares 비트코인 ETF라고 하는데요, 상장한 지 10개월 만에 무려 40만 개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거의 35조 원 가량의 자금인데요. 자, 뿐만 아니라 피델리티,
피델리티 YG 올인코인 ETF도 14조 원 가까이 자금이 유입됐고요. 아크인베스트가 세 번째죠. 이 아크인베스트 역시 마찬가지로 3.8조 원의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미국의 대형 투자 회사들 앞다투어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거의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7위, 일곱 번째 보이시는 반에크 보이시죠? 반에크라는 투자 회사 보이실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조 원 가량의 투자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투자를 했는데요. 반에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용 자산이 약 150조 원 이상 운용을 하고 있는 상당히 큰 투자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디지털 자산 부서의 헤드라고 할 수 있는 매튜라는 CIO가 CNBC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17만 달러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입니다. 내년에 17만 달러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무난하게 문제없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그게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는데 기폭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 국가 부채죠. 너무 엄청나다는 거는 사실 2, 3년 전부터 전 세계가 알았습니다. 양당, 공화당, 민주당이 굉장히 예산 때문에 국가 부채 더 이상 못 늘린다. 이런 식으로 크게 싸워서 셧다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 국가 부채로 인해서 그 신용 평가 등급 세계 3대 신용 평가사죠. 무디스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도를 강등시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그 매튜라는 CIO가. 실제 빚이 너무 많으면 이런 빚을 못 갚으니까 신용도 강등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폭제가 될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달러도 못 믿고 국채도 못 믿고 이건 믿을 건 뭐다? 물론 금이 있지만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지금 글로벌 정세를 보면요. 반미국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만들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브릭스라는 경제 개발 도상국들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지금 추가로 이집트니 에티오피아니 사우디아라비아니 여러 나라가 추가가 되면서 이런 연대 국가를 만들었고요. 그동안 석유를 사우디에서 판매할 때 무조건 달러로만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나라들이 무역을 거래할 때 위안화나 다른 나라 루블이나 이런 걸로 서로 간에 자국 통화로 거래를 하더라도 일부일 수준으로 불과할 뿐인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통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글로벌 기축 통화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5년 후 10년 후면 비트코인이 국제 무역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매튜 CIO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무조건 사 모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거대 투자 회사도 임원진이 이런 생각을 갖고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코인 ETF를 만드는 거대 투자 회사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안 가졌겠습니까? 이렇게 매일과 같이 몇백만 달러씩을 계속 매수를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이러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발빠르게 지금 사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발행 총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누가 많이 갖고 있냐 보유하고 있냐, 이게 국가적으로 비축 자산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사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역시 어차피 이거는 세계적 흐름에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가상화폐 정책을 받아들여서 그럴 바에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자, 이런 정책을 펴는 겁니다. 여러분도 대략적으로 국제 정세 파악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의 가치,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들락날락했던 이게 앞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사 모으면서 변동성은 굉장히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더욱 거대해질 것이라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 느껴지시나요? 저와 같은 생각이 든다면 구독 버튼,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널리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퍼뜨려 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지인들한테 평생, 나중에 정말 평생 은인 대접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비트코인 얼마면 적정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 맞춰서 매수를 한다면 현재 이런 조정을 보이는 자리에서 절호의 매수 기회를 삼으셔야 하는데요. 글로벌적으로 악재 뉴스가 아까 연달아서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때가 절호의 매수 찬스이다. 두 번 다시 없을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남들이 돈 벌었다고 이렇게 급등하는,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장에서 나도 뒤늦게 따라 붙는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에서, 이렇게 개미 타는 장세에서 크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정말 크게 수익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조정 국면에서 안전마진으로서 매수하는 게 수익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미국 대선 전에 흔들기가 한번 나올 것이고, 제가 이때 방송했습니다. 흔들기가 한번 나올 것이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등하는 시나리오 나올 것입니다. 11월 15일 이후에 다시금 자리 잡고 급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 한번 말씀드린 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후에 저항선을 맞고 며칠 숨 고르다가 쉬엄쉬엄 고르다가 미국 대선 개점을 기후로 팍 튀어오르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원래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직전에 한 번씩 개미를 확 떨구고 가거든요. 지난번 반감기 때도 역시 그랬었고요. 한번 제대로 떨궜죠. 한번 떨구고 그대로 기대감 증폭시키면서 크게 수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진입 청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하다가 이때 엇박자 타서 좀 기회 놓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는 계속 상승을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때 이거 완전히 저항선 지지받고 돌아섰다, 이 찰나를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11월 5일 날까지는 조정을 한번 세게 개미털기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 비트코인 움직임 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약간 횡보세가 아니라 좀 과격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11월 5일 기점 이후로 개미 털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핑크 색깔이 7개월의 저항선인데요. 이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저점을 형성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66.5K, 67.3K 이 부근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로 봤을 때는 382 구간까지 655까지는 한 번 더, 만약에 이 저항선을 이탈한다면 이 구간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다. 안전마진으로 65,500, 그 다음에 66.3K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만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이시고요. 대차게 곧바로 세력들이 상승시킨다, 세력들이 그런 계획으로 한다면 진짜 여기까지 한번 되돌림 구간인 65.5K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매수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최저점만 노리다 보시면 이 가격까지 터치 안 하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업비트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이낸스 차트보다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역시 마찬가지로 9,300,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아까 그 7개월의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덜 내려온 모습을 보이곤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구간 저항선까지는 여기는 안 내려올 것 같이 보여지고 있고요.
9,350에서 9,550 요 구간까지 저점과 전고점 횡보하는 요 사이의 틈에 받아먹을 수 있는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9,350에서 9,550만 원 사이에서 진입하시기 굉장히 적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더리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이더리움 지난 8월 달에 보시면 10% 넘게 하락세를 보였죠. 그리고 나서 강한 반등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좀 횡보세를 보이면서 강보합세로 추세를 좀 상승으로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3개월간의 저점들 연결선, 이 지지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에서 대표 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에 따라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큰 이탈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하방 지지가 되면서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본격적인 이더리움의 상승 시기는 비트코인의 불장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그 이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점차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지선, 현재 이 저점의 지지선인 2385 구간에서 2430 요 달러 구간에서 오히려 진입하시면, 매수하시면 저점에서 충분히 적절한 가격에 진입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라나 일봉 차트입니다. 솔라나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반대로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도 고점, 그 저항대 7개월간의 고점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면서 이 저항 라인을 확인시켜 줬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점은 다 내려왔다, 형성되어 있다, 이런 견고한 모습을 좀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80에서 160까지 좀 조정을 보였지만 이게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382 구간이 어떤 구간이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혹은 하락 추세에 있을 때 같은 방향의 되돌림을 뜻합니다. 이 618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추세 자체를 반전시키거나 변화시켰을 때의 변곡점이 될 수 있지만 이 382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추세에 맞춰서 저점 혹은 반등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158.72가 지금 여기 나타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59, 161 사이가 적절한 진입 구간이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거진 다 내려오지 않았나.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알트코인 및 민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다 자세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미국 대선까지 조정을 보이다가 트럼프 당선 확실시된 시점부터 강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의 조정 국면일 때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수하기 적절한 가격은 66.5K, 67.3K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는 9,350만원, 9,550만원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저점 구간에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380, 2430달러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적절한 가격대로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솔라나는 전의 상승 파동 전 고점과 그리고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 382 구간은 159, 161 저점 형성 구간이다. 그래서 진입하기에 적절한 가격대이다. 어디까지나 저의 관점에서의 매매 기준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